개처럼 조용히 지내. 개처럼 살라고. 개같이 기면서 살아. 그 말과 동시에 69살 할머니의 뺨을 후려치는 소리가 요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정숙의 무릎에서 낡은 보호대가 흘러내렸어요. 아들 학자금 마련하느라 망가진 무릎, 남편 간병하느라 잃어버린 건강. 그렇게 평생을 희생했는데 돌아온 건 개처럼 취급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국장 경숙은 몰랐습니다. 그날 뺨 한 번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그리고 자신이 때린 친구 정숙의 인생이 뒤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숙은 낡은 무릎 보호대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몇 년 전 남편이 쓰러졌을 때 이 무릎으로 간병을 견뎌냈죠. 아들 진우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 새벽 5시부터 식당 일을 했고 저녁엔 빌딩 청소까지 뛰었었어요. 그렇게 혹사한 무릎은 결국 수술대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게 내 팔자지 뭐. 정숙은 작은 한숨과 함께 보호대를 다시 무릎에 감았어요. 며느리 세아가 권해준 미래 행복요양원은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깨끗해 보였습니다. 어차피 무릎 수술하고 재활할 때까지만 있기로 했으니 그냥 지내다 나가면 되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죠. 재활실에 있는 기구들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고 곰팡이 냄새가 은은하게 코를 찔렀어요. 특급 재활실이라더니. 정숙은 낡은 워킹머신 손잡이를 잡았다 놓았다 하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날 점심 식당에서 받은 식판에는 국물 없는 나물 반찬 2가지와 된장찌개 한 국자가 전부였어요. 직원들에게 물어볼까 하다가 그냥 먹고 나왔습니다. 옆 테이블 VIP 병동 환자들에게는 생선구이와 과일이 가득 담긴 식판이 놓여 있었죠. 정숙은 그 광경을 보면서도 애써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들 내외한테 신경 쓰게 하면 안 돼. 한편 요양원 사무국장 하경숙은 집무실에서 비밀 금고를 열고 있었어요. 금고 안에는 그룹 재단과의 AI 재활 로봇 지원 계약서가 접혀진 채 숨겨져 있었죠. 하경숙은 계약서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한 뒤 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이런 걸 그냥 환자한테 쓸 순 없지. 그녀는 계약서를 다시 금고 깊숙이 밀어넣고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손목을 무심코 문지르다가 화상 자국이 드러나자 재빨리 소매를 내렸죠. 그날 오후 세아가 면회를 왔습니다. 세아는 요양원 로비를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흐릿한 창립 사진을 발견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하경숙 부부와 정숙의 남편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어머님, 여기 괜찮으세요? 세아가 물었을 때 정숙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좋고 말고. 며느리 덕분에 이런 데서 편히 쉬잖니. 하지만 세아는 시어머니의 무릎에 감긴 낡은 보호대를 보며 미세하게 눈살을 찌푸렸어요. 며느리가 직접 보낸 최신형 무릎 마사지기는 보이지 않았죠. 세아는 행정실로 가서 배윤이라는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보낸 마사지기는 어디 있나요? 배윤이는 잠시 주춤하더니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녀의 가슴에는 작은 푸른 나비 키링이 달려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정숙은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복도로 나와 걷다가 저 멀리서 들려오는 하경숙의 목소리를 들었죠. 약이나 처먹고 가만히 있으라니까. 징징대지 말고. 정숙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경숙이 다른 환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강제로 약을 먹이고 있었어요. 정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지만 병실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착각이겠지. 내가 잘못 본 거야. 다음 날 아침 아들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요양원 어때요? 혹시 불편한 거 없으세요? 정숙은 대답하려다 말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니, 좋아. 다들 잘해주시는데 뭐. 그런데 진우는 엉뚱한 말을 꺼냈죠. 그게 말이에요, 어머니. 제가 요양원 리모델링 계약건으로 하국장님하고 얘기 좀 했는데 혹시 어머니가 뭐 불편하다고 하시면 제 사업에 좀. 그러니까 조용히 좀 지내주세요. 정숙은 전화기를 든 손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알았다. 통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낡은 보호대를 꽉 쥐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진통제는 오늘도 제때 나오지 않았어요. 진우는 리모델링 하는 업체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큰 것 같았고 특히 요양원이나 병원 쪽의 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세아는 그룹 재단 사무실에서 AI 재활 로봇 지원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미래 행복 요양원에 로봇이 배송 완료되었다고 적혀 있었죠. 이상한데 세아는 재단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어요. 네, 이사님. 석 달 전에 정상 배송 완료되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세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식당에서 하경숙과 마주쳤어요. 하경숙은 지나치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고 선생님, 식사는 잘하셨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네, 잘 먹었습니다. 하지만 하경숙은 정숙의 식판을 보더니 눈썹을 치켜세웠어요. 반찬이 적다고요? 그 정도면 충분하죠. 지원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세요? 정숙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하경숙은 돌아서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며느리 잘 뒀다고 우쭐대지나 마. 어제 직원한테 반찬 종류가 적다고 하니 국장에게 이야기했고 그걸 국장이 다시 이야기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하경숙은 직원들을 불러 지시했습니다. 정숙 씨 병실 주변 CCTV 각도 조정해서 사각지대 만들어. 직원 중 한 명인 배은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국장님, 그건 좀. 하경숙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배은이를 쏘아봤습니다. 내 말대로 하라니까. 배은이는 고개를 숙였지만 주머니 속 푸른 나비 키링을 꽉 움켜쥐었어요. 정숙은 밤새 창밖을 바라보며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하경숙의 남편과 함께 요양원 사업을 꿈꿨었죠. 로비에 걸린 그 흐릿한 사진은 바로 그때 찍은 거였어요. 그때는 다들 착했는데 정숙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낡은 보호대를 다시 한번 만져봤습니다. 요양원 복도에서는 낡은 기구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밤새 울려 퍼졌어요. 요양원에 입소한 지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재활실에서 낡은 워킹머신을 붙잡고 걷기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기계는 삐걱거리며 이상한 소리를 냈고 정숙의 무릎은 걸음마다 욱신거렸죠. 참다 못한 정숙은 복도를 지나가던 하경숙을 불러 세웠습니다. 국장님, 이 기계가 너무 낡아서 무릎에 무리가 가는 것 같아요. 하경숙은 멈춰서더니 정숙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리고는 차갑게 웃으며 입을 열었죠. 고 선생님, 그 정도 기계면 충분합니다. 지원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세요? 정숙은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순간 하경숙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왔어요. 퍽!
정숙의 뺨을 후려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숙은 비틀거리다 바닥에 주저앉았고 낡은 보호대가 무릎에서 흘러내렸어요. 재벌 며느리 백밌고 까부는 병든 노인이 감히 내 주제를 알아. 하경숙은 쓰러진 정숙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죠. 내 아들 사업 리스크나 걱정하라고. 입 한 번 잘못 놀렸다간 아들 리모델링 계약 날아가는 거 알지? 정숙은 뺨을 손으로 감싸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죠. 하경숙은 정숙에게 한 번 더 발길질을 가하려다 멈칫했습니다. 개처럼 조용히 지내, 개처럼 살라고. 하경숙이 돌아서자 복도 끝에서 배윤이가 숨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배윤이의 손은 떨리고 있었죠. 정숙은 간신히 병실로 돌아와 낡은 보호대를 다시 무릎에 감았습니다. 뺨은 빨갛게 부어올랐고 입가에는 핏기가 맺혀 있었어요. 내가 좀 참으면 돼. 아들 내외 걱정시키면. 사흘 후 세아가 면회를 왔어요. 세아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뺨에 멍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님, 뺨이 왜 이래요? 정숙은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어요. 아, 이거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면서 부딪혔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세아는 멍의 형태를 살펴봤죠. 타격에 의한 명백한 멍이었어요. 세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러셨군요. 조심하세요, 어머님. 면회를 마치고 나온 세아는 요양원 밖 폐업한 국밥집 앞으로 향했어요. 거기서 배윤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이사님, 제가 전화드린 이유는요. 정말 우리 요양원 너무한 것 같아요. 배윤이는 주변을 살피며 작은 USB 메모리를 세아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임종 기록 조작 서류, CCTV 조작 음성 파일, 그리고 하 국장이 어머님 뺨 때린 날 녹취한 거요. 세아는 USB를 받아들며 물었어요. 위험하지 않으세요? 배윤이는 푸른 나비 키링을 꺼내 보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미 위험해요. 근데 더는 못 보겠어요. 저런 짓을. 그때 골목 끝에서 수상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배윤이는 재빨리 세아와 헤어진 뒤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죠. 미행자는 배윤이를 쫓아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세아는 차 안에서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화면에는 하경숙의 음성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CCTV 각도 조정했지? 정숙 씨 병실 앞은 완전히 사각지대로 만들어. 다음 파일은 임종 기록 조작 서류였어요. 요양원에서 숨진 환자들의 사망 시각과 투약 기록이 조작되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파일에는 하경숙 남편의 손글씨로 쓰인 짧은 편지가 스캔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에게 미안하오. 당신 남편의 목까지.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어요. 세아는 USB를 빼내고 곧바로 요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숙의 병실 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낡은 보호대를 붙잡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세아가 침대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미 진실을 압니다. 뺨 맞은 것뿐 아니라 그동안 부당 대우까지 모두 말씀해 주세요. 정숙은 며느리를 바라보다 결국 눈물을 터뜨렸어요. 세아야, 미안해. 내가 아들 사업 때문에. 세아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은 잘못이 없으세요. 이제 제가 어머니의 낡은 보호대가 되어드릴게요. 정숙은 오열하며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걸 털어놨어요. 저가 식단, AI 로봇 미도입, 진통제 미지급, 그리고 하경숙에게 뺨 맞은 일까지. 세아는 정숙의 뺨에 냉찜질을 해주면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김 변호사님, 특경가법 적용해서 고소장 준비하세요. 지금 즉시 블랙 오퍼레이션 시작합니다. 전화 너머에서 김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알겠습니다, 이사님.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공익적인 명분을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세아는 전화를 끊고 정숙을 안심시켰습니다. 어머님, 이제 괜찮아요. 제가 반드시 어머님의 명예를 되찾아 드릴게요. 정숙은 며느리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세아는 그룹 본사 금융추적팀에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경숙과 문수유통의 모든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세요. 한편 정숙의 병실 복도 저편에서 하경숙은 직원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지시하고 있었어요. 정숙사 방 소지품 다 뒤져봐. 외부 연락 흔적 있으면 즉시 보고하고. 배윤이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주머니 속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푸른 나비는 이제 날개를 펼치기 시작했어요. 세아는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세아는 그 회사 그룹의 이사로 회장님의 외동딸이었습니다. 또 요양원은 외부적으로는 후원을 해주고 있었지만 재정 운영이 워낙 부실해서 그룹의 계열사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실질적인 권한은 그룹에 있었습니다. 본사 회의실에 감사팀장과 금융추적팀장을 긴급 소집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하경숙과 문수유통의 자금 흐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여기 보세요. 하경숙이 남편 명의로 후원금을 받은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금융추적팀장이 붉은 선으로 표시된 계좌 이체 내역을 가리켰어요. 세아는 차갑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문수유통 대표를 즉시 소환하세요. 횡령 공모 자백을 받아내야 합니다. 감사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보고했어요. AI 재활 로봇은 하경숙 소유의 다른 요양원으로 불법 이전되었습니다. 운영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세아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죠. 김 변호사님께 특경가법 고소장 접수하라고 전하세요. 지금 당장요. 그날 오후 김 변호사는 하경숙에게 고소장 사본을 직접 전달했어요. 하경숙은 서류를 받아들고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이게 뭡니까? 김 변호사는 냉정하게 대답했죠. 횡령액이 5억을 넘으면 특경가법이 적용됩니다. 최소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하경숙은 서류를 구겨 쥐며 소리쳤어요. 당신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 내가 누군 줄 알아?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들고 돌아서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하경숙은 집무실로 돌아와 황급히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진우는 건설 현장에서 전화를 받았죠. 네, 국장님. 하경숙의 목소리는 협박조로 변해 있었습니다. 진우 씨, 당신 어머니가 나를 고소했어요. 이거 취하 안 시키면 리모델링 계약 날아가는 건 물론이고 당신 회사 다른 프로젝트도 다 끊길 줄 아세요. 진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진우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사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저녁 무렵 진우는 요양원으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정숙은 아들이 오자 반가워하며 손을 내밀었죠. 진우야,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니?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지 않고 침대 끝에 걸터 앉았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하 국장님을 고소하셨다면서요? 정숙은 잠시 당황한 표를 지었어요. 그건 세아가. 진우는 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합의해 주세요. 사업 때문에 정말 제발이요. 정숙은 아들의 얼굴을 빤히 바라봤어요. 아들의 눈에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두려움만 가득했죠. 진우야, 내 말이 지금. 진우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애원이 아니라 압박에 가까웠어요. 어머니, 제 회사 직원이 50명입니다. 그 사람들 생계가 저한테 달려 있어요. 어머니 뺨 한 대 맞은 거 가지고 제 인생과 그 사람들 인생을 망치시려고요? 정숙은 아들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손이 떨려서 낡은 무릎 보호대를 움켜쥐었어요. 진우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내 학자금 마련하느라 이 무릎을 잃었는데 내 사업이 내 뺨보다 중요하냐?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어머니, 그때랑 지금은 다릅니다. 제발 현실을 보세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세아가 들어왔습니다. 세아는 진우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현실을 봐야 하는 건 당신입니다, 여보. 진우는 깜짝 놀라 일어섰죠. 세아야, 넌 왜? 세아는 진우에게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당신이 하경숙한테 받으려던 리모델링 계약서예요. 그런데 여기 특이한 조건이 있더군요. 세아가 서류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AI 재활 로봇을 홍보 자료로 활용한다? 당신은 어머니의 고통까지 도구로 쓰려고 했어요. 진우는 할 말을 잃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그건 사업적으로 필요한. 세아는 서류를 찢어버렸어요. 당신은 어머니의 도덕적 공범입니다. 직접 뺨을 때리지 않았을 뿐 침묵으로 학대를 방조했어요. 정숙은 며느리와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세아는 진우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머님 편에 서세요. 그럼 제가 당신 사업을 지원하겠어요.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요, 세아. 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어요. 세아는 차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제 당신은 혼자 알아서 하세요. 진우가 병실을 나가자 정숙은 세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세아야, 미안해. 내 아들이. 세아는 시어머니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 제가 다 해결할게요. 그날 밤 하경숙은 요양원 CCTV 관제실에 몰래 들어갔어요. 녹화 장치를 파괴하려고 망치를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내리칠 수 없었죠. 이것만 없애면. 바로 그때 경비가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거기서 뭐 하세요? 하경숙은 황급히 망치를 숨기고 밖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세아가 배치한 그룹 보안팀이 요양원 곳곳을 지키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세아는 AI 포렌식 팀에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CCTV 복원 작업을 시작하세요. 단 1초의 장면도 놓치지 마세요. 그 안에 악인의 위선이 숨겨져 있습니다. 포렌식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사님. 삭제된 영상도 복구 가능합니다. 세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한편 배윤이는 요양원 환자들을 몰래 만나고 있었어요. 하경숙의 부당 대우를 증언해 줄 사람들을 찾고 있었죠. 제발 용기 내주세요. 우리가 침묵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환자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말하면 보복이. 배윤이는 푸른 나비 키링을 꺼내 보이며 말했어요. 저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정숙 선생님의 며느리가 우릴 지켜줄 거예요.
그날 저녁 하경숙은 집무실에서 남편 명의 통장을 꺼내 불법 비자금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비밀 금고를 열어 AI 로봇 계약서를 꺼내 태우려 했어요. 하지만 라이터를 켜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김 변호사와 감사팀이 들어섰죠. 하경숙 씨, 증거인멸 시도는 형량을 가중시킵니다. 하경숙은 서류를 꽉 쥔 채 뒤로 물러섰어요. 저리 가. 이건 내 거야. 감사팀원이 하경숙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았습니다. AI 로봇 계약서와 함께 또 다른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것은 요양원 창립 당시의 오래된 증여 서류였습니다. 정숙 남편이 하경숙 남편에게 준 지분 증서였죠. 김 변호사는 서류를 주워 천천히 읽었어요. 이건 결정적 증거가 되겠는데요. 하경숙은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였어. 감사팀은 집무실의 모든 서류를 압수했어요. 횡령 증거는 물론 임종 기록 조작 파일까지 모두 확보됐죠. 세아는 본사에서 감사팀의 보고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제 긴급 이사회를 준비하세요. 정숙은 병실에서 그 모든 소식을 세아에게 전해 들었어요. 낡은 보호대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죠. 이제 끝나는 건가? 세아는 시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이제 시작이에요. 어머님의 명예를 되찾는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하경숙은 정숙의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손에는 구겨진 휴지가 쥐어져 있었고 눈가는 이미 붉게 부어 있었죠.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신 뒤 하경숙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수가 나야. 정숙은 침대에 앉아 있다가 하경숙의 목소리에 몸을 굳혔어요. 세아가 옆에서 일어서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죠. 들어오세요. 정숙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자 하경숙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정숙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어요. 정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경숙의 어깨가 격하게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에 떨어졌죠. 내가 미쳤었어. 내 뺨을 때리다니. 친구였던 내게. 정숙은 무표정하게 하경숙을 내려다봤어요. 뺨의 멍자국은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경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내 남편이 치매에 걸렸어. 너도 알잖아. 우리 남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는지. 정숙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옛날 요양원 창립 사진 속 하경숙 남편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특수병동에 입원시키는데 한 달에 500만 원이 들어갔어. 1년이면 6천만 원이야. 하경숙이 얼굴을 들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랬어. AI 로봇도 식자재비도 다 남편을 살리려고 한 거였어. 세아가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횡령의 정당한 이유가 됩니까? 남의 어머니 뺨 때리고 학대한 것도요? 하경숙은 세아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며느리. 나도 사람인데 남편이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정숙은 낡은 무릎 보호대를 만지작거리며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하경숙 남편이 장례식을 도와준 일이 있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묵묵히 상여를 메고 걸어주던 그 모습이 선명했죠. 경숙아. 정숙이 입을 열려던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배윤이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이사님,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배윤이는 오래된 편지 봉투를 세아에게 건넸습니다. 봉투에는 정숙에게라고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세아가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경숙의 남편이 의식이 온전했을 때 쓴 편지였죠. 정숙, 미안하오. 당신 남편이 우리 부부에게 준 요양원 지분 제대로 지키지 못했소. 아내가 요즘 이상해요. 내가 아프니까 돈에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부디 이 편지가 당신에게 전해지길.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정숙은 편지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지분이라니. 우리 남편이 그런 걸 남겼었나? 세아는 배윤이에게 물었습니다. 이 편지는 어디서 찾았어요? 배윤이가 하경숙을 힐끗 쳐다보며 대답했어요. 하 국장님, 남편 병실에서요. 간호사가 우연히 찾아서 제게 건넸어요. 하경숙은 편지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남편이 정신 나갔을 때 쓴 거야. 세아는 핸드폰을 꺼내 AI 포렌식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복원 작업 어떻게 됐습니까? 전화 너머로 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사님, 중요한 영상 하나를 복원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세아의 핸드폰으로 영상 파일이 전송되었어요. 세아는 영상을 재생했고 병실에 있던 모두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하경숙이 남편의 병실에서 약을 강제로 먹이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돌리며 거부했지만 하경숙은 입을 벌리게 한 뒤 약을 밀어 넣었죠. 당신 때문에 내가 횡령까지 했어. 당신만 안 아팠어도. 영상 속 하경숙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손을 들어 하경숙을 밀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하경숙의 손목이 뜨거운 물컵에 닿아 화상을 입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아, 이것까지 내 탓이야?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영상이 끝나자 병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정숙은 하경숙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연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가운 실망만이 남았죠. 경숙아, 내 남편 때문에 날 개 취급해도 되냐? 하경숙은 영상을 보고 나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목의 화상 자국을 무의식적으로 문지르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세아가 냉정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의 횡령은 남편 사랑이 아니라 탐욕이었어요. 남편에게도 학대를 가했잖아요. 하경숙은 세아를 노려보며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했어요. 내 며느리의 힘으로 날 짓밟지 마. 난 그래도 남편을 사랑했어. 정숙이 침대에서 일어나 하경숙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낡은 무릎 보호대를 한 무릎이 휘청거렸지만 정숙은 곧게 섰어요. 경숙아, 법적 책임은 져야 한다. 하지만 내 남은 인생을 다 짓밟진 않겠다. 하경숙이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정숙은 편지를 꽉 쥐며 말했어요. 내 남편은 우리 남편의 친구였어. 그 사람만큼은 내가 지켜줄게. 하경숙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감사가 아니라 자괴감에서 나온 눈물이었죠. 세아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변호사님, 긴급 이사회를 준비하세요. 내일 오전 10시에 본사에서 진행합니다. 전화를 끊은 세아가 하경숙에게 말했습니다. 곧 이사회 소집 통보서를 받으실 겁니다. 법정에서 뵙죠. 하경숙은 비틀거리며 병실을 나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죠.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친구가 스스로 지옥을 만들었구나. 세아가 시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편지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런 걸 남겼다니.
세아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영영 몰랐을 거야. 배윤이는 병실 문 앞에서 푸른 나비 키링을 만지작거렸어요. 이제 환자들을 설득할 용기가 더 생긴 것 같았죠. 이사님, 환자분들 증언 준비는 제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세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윤희 씨, 고마워요. 당신의 용기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어요. 그날 밤 하경숙은 집무실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당신,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까지. 하경숙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이제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었어요. 새벽 4시 요양원은 고요했어요. 하경숙은 집무실에서 큰 여행 가방에 서류들을 마구 쑤셔넣고 있었죠. 비밀 금고에 숨겨둔 현금 뭉치와 남편 명의 통장까지 모두 챙겼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경숙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AI 로봇 계약서 원본도 찢어서 가방에 넣었죠. 그리고는 남편 사진 한 장만 품에 넣고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요양원 뒷문으로 빠져나가려던 순간 경비가 다가왔어요. 국장님, 새벽에 어디 가세요? 하경숙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남편 병원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경비는 고개를 갸웃하며 하경숙의 큰 가방을 바라봤죠. 하지만 국장이니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경숙이 택시를 타고 사라지자 경비는 곧바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룹 보안팀에 연락하는 거였어요. 대상이 요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한편 세아는 출근 후 이런 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하경숙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었죠. 지금 어디쯤입니까? 보안팀장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강남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남편이 입원한 병원 쪽입니다. 세아는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예상대로네요. 작전 개시하세요.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사에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세아가 직접 작성한 내용이었죠. 그룹 재단 미래 행복요양원 긴급 인수 결정. 하경숙 국장 남편에 대한 특수 치료 지원 전면 중단. 하경숙은 병원 근처 모텔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세아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경숙 국장의 횡령으로 인해 요양원 환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 그룹은 더 이상 하경숙 가족에 대한 일체의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자 중 한 명이 질문했어요. 그럼 하경숙 국장 남편의 치료비 지원도 중단되는 겁니까? 세아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즉시 중단됩니다. 하경숙은 리모컨을 내던지며 비명을 질렀어요. 이 여자가 미쳤어. 내 남편을 죽이겠다는 거야. 하경숙은 황급히 가방을 챙겨 모텔을 나왔습니다.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향해야 했어요. 치료비를 선불로 내놓지 않으면 당장 퇴원 조치될 거였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길 하경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하경숙님, 이번 달 치료비가 미납되었습니다. 그룹 재단 지원도 취소되었고요. 하경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지금 가고 있어요. 1시간만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은 하경숙은 가방 속 현금 뭉치를 확인했어요. 3천만 원 정도 있었지만 한 달 치료비에도 모자랐죠. 어떻게든 해야 돼. 그때 하경숙은 정숙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졌어, 친구야. 하지만 내 남편만은 부탁해. 문자를 보낸 뒤 하경숙은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더 이상 추적당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세아의 보안팀은
이미 병원 주변에 검문망을 깔아놓고 있었습니다. 병원 입구, 지하 주차장, 심지어 응급실 뒷문까지 모두 감시하고 있었어요. 대상 차량 포착. 병원 정문으로 진입 중입니다. 보안팀원의 무전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경숙은 택시에서 내려 병원 로비로 뛰어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남편이 입원한 특수병동으로 올라갔죠. 병실 문을 열자 남편은 침대에 누워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경숙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다 망쳤어. 남편은 하경숙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따뜻한 손길에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당신만 지켜줄 수 있다면 난 뭐든 할 수 있어. 하경숙은 가방에서 현금을 꺼내 원무가로 내려가려 했어요. 하지만 병실 문을 열자 복도에는 보안 요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경숙 씨, 저희와 함께 가시죠. 하경숙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어요. 저리 가. 난 치료비 내러 가는 거야. 보안팀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병원 측에 이미 통보했습니다. 환자분 치료는 계속 진행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경숙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야? 세아가 지원 중단한다고. 보안팀장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세아가 보낸 메시지가 있었어요. 하경숙 남편의 치료는 정숙 어르신 명의로 계속 진행. 단 하경숙 본인은 면회 금지. 하경숙은 그 메시지를 보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복도 바닥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어요. 정숙이가 살려주는 거야. 보안 요원들이 하경숙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하경숙은 남편 병실을 한 번 더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여보, 미안해. 나 조금 다녀올게. 병원 로비로 내려가자 지역 언론사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세아가 미리 불러놓은 거였죠. 하경숙 국장, 횡령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자들에게 사과할 말씀 있으십니까? 하경숙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가방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죠. 보안팀은 하경숙을 차에 태워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하경숙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한편 요양원에서는 배은이가 환자들을 모아놓고 증언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경숙이 잠적한 뒤 환자들은 비로소 용기를 냈어요. 국장이 저가 식자재 쓰면서 우리한테는 고급 식단이라고 거짓말했어요. 진통제도 제때 안 줬어요. 돈 아낀다고. 배은이는 환자들의 증언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푸른 나비 키링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정숙은 병실에서 하경숙의 문자 메시지를 보고 있었어요. 세아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세아야, 고마워. 그 사람 남편까지 돌봐줘서. 세아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이 원하셨잖아요. 친구의 남편은 지켜달라고.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경숙이는 스스로 무너졌어. 그날 저녁 김 변호사가 정숙과 세아를 찾아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열어 고소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하경숙에 대한 특경가법 고소가 정식 접수되었습니다. 내일 긴급 이사회에서 요양원 인수권도 최종 결정됩니다. 세아가 물었습니다. 형량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김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어요. 횡령액이 8억 원을 넘습니다. 노인 학대 가중 처벌까지 더하면 최소 5년은 나올 겁니다. 정숙은 낡은 무릎 보호대를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년이면 그 사람 남편을 다시 못 볼 수도 있겠네. 세아는 시어머니를 안심시켰어요. 어머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남은 건 법이 판단할 일입니다. 밤이 되자 요양원 환자들은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하경숙이 사라진 뒤 배은이가 임시로 운영을 맡으며 제대로 된 식사와 약을 제공했거든요. 배은이는 행정실에서 환자 명단을 확인하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좋은 요양원을 만들 거야. 한편 경찰서 조사실에서 하경숙은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하경숙 씨, 횡령 금액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하경숙은 고개를 떨구고 대답했습니다. 8억 3천만 원입니다.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어요. AI 재활 로봇도 당신이 빼돌렸죠? 하경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소유 요양원에 설치했어요. 조사가 끝나고 유치장으로 들어가며 하경숙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정수가 고마워. 그룹 본사 이사회실은 장엄했어요. 대형 타원형 테이블에는 15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고 정면에 거대한 스크린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세아는 단상에 서서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있었습니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미래 행복요양원 인수건입니다. 세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이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세아를 바라봤죠. 해당 요양원에서 발생한 특경가법 위반 횡령, 노인 학대, 그리고 우리 그룹 재단 지원금 유용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세아가 리모컨을 누르자 스크린에 하경숙의 횡령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AI 재활 로봇 착복, 식자재비 허위 청구, 임종 기록 조작까지 모든 증거가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사 중 한 명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횡령 규모가 정확히 얼마입니까? 세아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8억 3천만 원입니다. 그중 우리 재단 지원금이 5억 원입니다. 이사회실에 탄식이 흘러나왔죠. 그리고 지금부터 세아가 다시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요양원 현장 압수수색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둘로 나뉘며 오른쪽에는 요양원 집무실 압수 장면이 생중계되기 시작했어요. 감사팀원들이 하경숙의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죠. 지금 비밀 금고를 열고 있습니다. 감사팀장의 목소리가 이사회실 스피커로 울려 퍼졌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자 안에서 서류 뭉치가 쏟아져 나왔어요. AI 재활 로봇 계약서 원본 확보했습니다. 감사팀원이 계약서를 카메라에 비춰 보였습니다. 그룹 재단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계약서였죠. 이사 한 명이 소리쳤어요. 저건 분명히 요양원에 배송되었어야 할 물건 아닙니까? 세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경숙이 개인 소유 요양원으로 불법 이전했습니다. 감사팀장이 다시 보고했어요. 추가 서류 발견. 이건 요양원 창립 당시 증여 서류입니다. 카메라가 낡은 서류를 클로즈업했습니다. 거기에는 정숙 남편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고인 고민성 씨가 하경숙 남편에게 요양원 지분 30%를 증여한다. 세아는 이사들을 돌아보며 설명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께서 친구에게 증여한 지분입니다. 하지만 하경숙은 이를 횡령하고 은폐했습니다. 이사회실이 술렁거렸어요. 감사팀은 계속해서 서류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팀원 한 명이 파일 박스를 열더니 경악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사님, 이거 임종 기록 조작 파일입니다. 카메라가 파일을 비추자 환자들의 사망 시각과 투약 기록이 빨간 펜으로 고쳐진 게 보였습니다. 환자 이모 씨 실제 사망 시각 오전 6시를 오전 9시로 조작. 이유 야간 당직자 미운용 은폐. 감사팀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최소 15건의 임종 기록이 조작되었습니다.
노인 학대 증거입니다. 이사회실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나이 많은 이사 한 분이 안경을 벗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건 인륜에 어긋나는 범죄군요. 세아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더 있습니다. AI 로봇 불법 운영 기록입니다. 스크린에는 하경숙 소유 요양원에서 AI 로봇을 운영한 내역이 나타났어요. 로봇 가동 시간, 환자 명단, 수익금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죠. 이 로봇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1년에 2억 원입니다. 전액 하경숙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이사 한 명이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형사 고발해야 합니다. 세아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특경가법으로 고소 접수했습니다. 김 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하고 계십니다. 김 변호사가 이사회실 뒤편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경숙은 최소 5년 이상 실형을 받을 것입니다. 이사회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세아는 다시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감사팀이 집무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내고 있었어요.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감사팀원이 파일을 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환자 식단 원가 기록입니다. 1인당 하루 식비. 팀원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2,000원입니다. 이사회실이 다시 술렁거렸죠. 세아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재단은 환자 1인당 하루 식비로 1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하경숙은 그중 13,000원을 횡령한 겁니다. 이사 한 분이 분노하며 소리쳤어요. 그럼 환자들은 2,000원짜리 밥을 먹었다는 겁니까?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시어머님도 그렇게 드셨습니다. 이사회실이 침묵에 잠겼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죠. 세아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거기에는 요양원 인수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이사회에 제안합니다. 미래 행복 요양원을 그룹이 직접 인수하고 이정숙 재활복지센터로 재건할 것을 건의합니다.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이정숙이라면? 세아는 시어머니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어요. 낡은 무릎 보호대를 한 정숙의 모습이었죠. 제 시어머니 이정숙 어르신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범 요양원을 만들겠습니다. 세아는 이사들을 돌아보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어요. 인수권 찬성하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15명의 이사 모두가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였죠. 가결되었습니다. 미래 행복 요양원 인수 및 재건을 승인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순간 스크린의 중계 화면에서 감사팀장이 마지막 보고를 했습니다. 집무실 압수수색 완료했습니다. 총 327건의 증거 확보했습니다. 세아는 감사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증거는 검찰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세아는 복도에서 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됩니까?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정리하며 대답했어요. 하경숙은 내일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니 구속영장이 청구될 겁니다. 세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께 좋은 소식 전해드려야겠어요. 한편 요양원에서는 배윤이가 환자들에게 이사회 결과를 알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룹에서 우리 요양원을 인수하기로 했대요. 이제 제대로 된 식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환자들이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오랜만에 요양원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정숙은 병실에서 세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이제 어머님 이름으로 새 요양원이 만들어집니다.
정숙은 낡은 무릎 보호대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세아야, 고마워. 정말.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요양원 인수 소식이 나오고 있었죠. 그룹재단, 노인 학대 요양원 인수, 이정숙 재활복지센터로 재탄생. 진우는 리모컨을 꺼버리고 소파에 깊이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보다 자신의 사업 기회를 놓친 게 더 아쉬웠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뭔가 무거운 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3일 후 세아는 다시 이사들을 소집했어요. 이번에는 언론도 함께 초대했죠. 이사회실 뒤편에는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 기자들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결정적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세아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이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불안해했죠. AI 포렌식 팀이 삭제된 CCTV 영상을 복원했습니다. 그 내용은 세아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이사회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세아를 바라봤죠. 세아는 리모컨을 들어 스크린을 켰습니다. 검은 화면에 흰 글씨가 떠올랐어요. 경고 다음 영상에는 노인 학대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사 중 한 명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세아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경숙이 자신의 남편을 학대한 장면입니다. 이사회실이 술렁거렸죠. 재생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어요. 화질이 흐릿했지만 AI 포렌식으로 선명하게 복원된 상태였죠. 날짜는 6개월 전, 시각은 밤 11시였습니다. 장소는 남편이 입원한 병실이었어요. 하경숙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약병과 물컵이 들려 있었어요. 얼굴에는 피로와 짜증이 가득했죠. 침대에 누운 남편은 눈을 뜨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치매 때문인지 표정이 멍했어요. 하경숙이 약병을 열며 말했습니다. 약 먹어.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입을 다물었죠. 약을 먹기 싫다는 표시였습니다. 하경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먹으라니까. 남편은 계속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자 하경숙이 남편의 턱을 붙잡고 강제로 입을 벌렸어요. 남편이 신음했지만 하경숙은 약을 입안에 쑤셔 넣었습니다. 이사회실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몇몇 이사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남편이 약을 뱉어내려 하자 하경숙이 물컵을 들어 강제로 입에 부었어요. 남편은 기침하며 몸부림쳤죠. 물이 튀며 하경숙의 손목에 닿았습니다. 뜨거운 물이었어요. 하경숙이 비명을 지르며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목에 붉은 화상 자국이 생겼어요. 그 순간 하경숙이 폭발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횡령까지 했어. 하경숙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만 안 아팠어도 난 이러지 않았어.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남편은 두려운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손을 들어 하경숙을 밀어내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하경숙은 남편의 어깨를 거칠게 눌러 침대에 눕혔습니다. 가만히 있어. 약이나 처먹고.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눈물이 베개를 적시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었죠. 영상이 거기서 끝났습니다. 총 재생 시간 10초. 하지만 그 10초는 이사회실의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이사 한 분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학대야. 명백한 학대.
세아는 스크린을 끄고 이사들을 바라봤어요.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하경숙의 횡령은 남편을 위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세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죠. 그것은 탐욕이었고 그 탐욕은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 학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장이 일어서며 물었어요. 이 영상은 법적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까? 김 변호사가 앞으로 나와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노인 학대 가중 처벌의 결정적 증거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형량이 최소 2년은 더 늘어납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이사님, 이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실 겁니까?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공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요양원이 이런 일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겠습니다. 이사회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편 경찰서 조사실에서 하경숙은 형사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 있습니까? 하경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난 남편을 사랑했다고요. 바로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며 검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어요. 하경숙 씨, 이것 좀 보시죠. 검사가 태블릿을 하경숙 앞에 놓았습니다. 화면에는 방금 전 복원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하경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자신이 남편에게 폭언하는 목소리가 들렸죠. 당신 때문에 내가 횡령까지 했어. 하경숙은 태블릿을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날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실수였어. 검사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실수라고 해도 노인 학대는 노인 학대입니다. 하경숙은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 남편한테 이걸 보여주지 마.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어요. 검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내일 구속영장 청구합니다. 변호사 선임하시죠. 하경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요양원 환자들은 식당에 모여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세아의 기자회견 장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룹은 노인 복지 사기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요양원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환자 한 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이제야 우리 말을 들어주는구나. 배윤이는 환자들 사이를 돌며 위로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정숙은 병실에서 세아와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하경숙의 영상이 일부 모자이크 처리되어 방송되었죠. 정숙은 화면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숙이가 친구가 스스로 지옥을 만들었구나. 세아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남편분 치료도 계속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옛날 생각이 나네. 우리 남편이랑 경숙이 남편이랑 같이 웃던 모습. 낡은 무릎 보호대를 쓰다듬으며 정숙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김 변호사는 세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님,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내일 영장실질심사 열립니다. 세아가 물었어요. 형량은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특경가법 횡령, 사기, 노인 학대 가중 처벌까지 합치면 최소 5년에서 7년입니다. 세아는 창밖 야경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법이 정의를 실현하겠죠. 진우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계속해서 요양원 사건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아들 진우 씨는 어머니의 고소 취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져 진우는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법정은 엄숙했어요. 방청석에는 요양원 환자 가족들과 언론 기자들이 가득 앉아 있었죠. 피고인석에 앉은 하경숙은 수척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하경숙, 일어서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하경숙은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섰죠.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미래행복요양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8억 3천만 원, 사기 5억 원, 노인복지법 위반 15건을 저질렀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검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노인 학대죄로 피해자 고정숙 씨를 폭행했으며 자신의 배우자에게도 강제 투약 등의 학대 행위를 가했습니다. 하경숙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판사가 증인 출석을 요청했어요. 증인 고정숙 씨, 앞으로 나오시오. 정숙은 낡은 무릎 보호대를 한 채로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세아가 부축했지만 정숙은 혼자 힘으로 걸으려 애썼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숙은 하경숙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네, 있습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죠. 피고인이 제 뺨을 때렸고 개처럼 기어다니라고 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판사가 다시 물었어요. 증인께서는 피고인에 대해 어떤 처벌을 원하십니까? 정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경숙이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벌은 받아야 합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까지 짓밟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분은 제 남편의 친구였습니다. 하경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숙을 자리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음으로 검사가 증거물을 제시했어요. 이것은 피고인이 횡령한 AI 재활 로봇의 운영 기록입니다. 대형 모니터에 로봇 가동 내역이 나타났죠. 피고인은 이 로봇으로 1년에 2억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전액 개인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저희 어머니는 낡은 기구로 재활받았는데 판사가 정숙을 유지시켰습니다. 검사가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피고인이 배우자를 학대한 CCTV 영상입니다. 법정 모니터에 복원된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하경숙이 남편에게 강제로 약을 먹이며 폭언하는 장면이었죠. 당신 때문에 내가 횡령까지 했어. 하경숙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인, 변론할 것 있습니까? 하경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최후 진술을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하경숙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죠. 남편이 치매에 걸렸을 때 저는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어요. 특수병동에 입원시키려면 돈이 필요했고 하경숙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서 횡령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만, 나중에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판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럼 노인 학대는요? 피해자를 폭행한 건요? 하경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피고인은 남편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나 정작 그 남편마저 학대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죠. 이는 탐욕에서 비롯된 범죄이며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경숙은 주저앉으며 마지막으로 외쳤어요. 개처럼 산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방청석이 술렁거렸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최후 진술 끝났습니까? 하경숙은 고개를 떨구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판사를 바라봤죠. 피고인 하경숙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 사기죄, 노인복지법 위반, 폭행죄로 판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징역 5년에 처한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경숙은 비틀거리며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총 12억 원을 배상하라. 법정 경위들이 하경숙에게 다가갔습니다. 하경숙은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정숙을 바라봤어요. 정숙아, 미안해.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을 나온 정숙은 복도에서 세아를 만났어요. 세아가 시어머니를 껴안았죠. 어머님, 수고하셨어요. 정숙은 세아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어요.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진우가 나타났습니다. 진우는 멀리서 어머니를 바라보다 천천히 걸어왔어요. 정숙은 아들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죠. 진우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정 복도 바닥에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요. 어머니,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진우는 가방에서 건축 모형을 꺼냈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요양원 건물 모형이었죠. 이게 제 반성문입니다. 진우가 모형을 어머니께 올렸습니다. 어머니의 존엄을 제가 다시 짓겠습니다. 제 건축 재능으로 어머님 이름을 빛낼 요양원을 만들겠어요. 정숙은 모형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진우야. 진우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고통보다 제 사업이 중요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요. 세아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일어나라, 진우야.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에는 용서가 담겨 있었죠. 내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말로만 하지 마. 행동으로 보여줘.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세아가 진우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진정한 반성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증명하세요. 진우가 세아를 바라봤습니다. 세아, 내가 요양원 재건 프로젝트에 무료로 참여해도 될까? 세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이 허락하신다면요. 정숙은 건축 모형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만든 요양원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구나. 진우는 어머니께 깊이 고개 숙여 절했어요. 김 변호사가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정숙은 낡은 무릎 보호대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이 낡은 보호대를 벗을 때가 된 것 같아. 세아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새 요양원에서 제대로 된 재활 받으세요. AI 로봇도 제대로 쓰시고요.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그날 저녁 요양원에서는 배윤이가 환자들에게 판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경숙 국장, 징역 5년 받았대요. 환자들이 환호했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됐어. 배윤이는 푸른 나비 키링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용기 내신 여러분 덕분입니다. 요양원에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2년이 흘렀어요. 정숙은 재활실에서 AI 로봇의 도움을 받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로봇이 정숙의 무릎 움직임을 정밀하게 분석하며 최적의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했어요. 정숙님, 오늘 보행 능력이 95%까지 회복되었습니다. 로봇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정숙은 환하게 웃으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무릎 보호대 없이도 걸을 수 있었어요. 세아가 재활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정숙은 세아를 향해 걸어갔어요. 비록 천천히였지만 혼자 힘으로 걸어가는 거였죠. 세아야, 봐. 내가 걷잖아. 정숙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세아는 시어머니를 껴안으며 함께 기뻐했어요. 어머님이 해내셨어요.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정숙은 세아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새로 짓고 있는 요양원 건물이 보였어요. 저게 정말 내 이름을 단 요양원이 되는 거야?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이정숙 재활복지센터예요. 그날 오후 정숙은 병실로 돌아와 낡은 무릎 보호대를 꺼냈어요. 2년 동안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보호대였죠. 정숙은 보호대를 만지작거리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남편 간병하던 날들, 진우 학자금 마련하던 새벽들, 하경숙에게 뺨 맞던 그날. 이제 안녕이야. 정숙은 요양원 뒤뜰로 나갔어요. 배윤이가 미리 준비해둔 작은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숙 선생님, 준비됐어요. 배윤이는 이제 요양원 운영실장이 되어 있었어요. 푸른 나비 키링 대신 명찰을 달고 있었죠. 정숙은 낡은 무릎 보호대를 모닥불에 던졌습니다. 보호대가 타오르며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과거의 고통이여, 이제 안녕.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환자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그날 저녁 세아는 그룹 이사회에서 새 요양원 완공 보고를 했습니다. 이정숙 재활복지센터가 다음 달 개원합니다. 세아가 스크린을 넘기자 아름다운 요양원 건물이 나타났어요. 진우가 설계한 건물은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죠. 건축가 진우 씨의 무료 봉사 덕분에 예산을 30% 절감했습니다. 이사들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최신형 AI 재활 로봇 10대가 설치됩니다. 세아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죠. 또한 시어머님을 명예인권위원장으로 모시고 모든 운영의 환자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회장이 일어서며 박수를 쳤습니다. 훌륭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세아는 요양원 건설 현장으로 향했어요. 진우가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죠. 진우 씨, 수고하세요. 진우는 안전모를 벗으며 세아를 맞이했습니다. 세아 씨, 다음 주면 간판 달 수 있어요. 진우가 설계도를 펼쳐 보였어요. 입구에 걸릴 간판 디자인이었죠. 세아는 간판 디자인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이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늦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세아는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시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며칠 후 새 요양원 개원식 날이 왔어요. 정숙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세아와 함께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이정숙 재활복지센터 개원식. 정숙은 간판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이름이 저렇게 크게. 세아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의 존엄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개원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룹 이사들,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옛 요양원 환자들까지. 배윤이가 앞으로 나와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재활복지센터 운영실장 배윤희입니다. 배윤희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이 요양원은 환자의 존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다시는 2년 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들이 박수를 쳤죠. 세아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 어머니의 용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세아가 정숙을 가리켰어요. 고정숙 어르신은 부당함에 침묵하지 않았고 그 용기가 이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정숙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조금 불편했지만 당당하게 걸어갔어요. 세아가 상자를 열어 명패를 꺼냈습니다. 이정숙 재활복지센터 명예인권위원장. 정숙은 명패를 받아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입니다. 정숙이 관중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에게 존엄을 돌려주셨어요. 특히 제 며느리 세아. 정숙의 목이 메었어요. 고맙습니다. 이 낡은 무릎으로 다시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관중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개원식이 끝나고 정숙은 새 요양원을 둘러봤어요. 깨끗한 재활실, 최신형 기구들, 그리고 따뜻한 색감의 병실들. 여기서 정말 환자들이 행복할 수 있겠구나. 배윤희가 정숙을 안내했습니다. 정숙 선생님, 이쪽은 특별 재활실입니다. AI 로봇이 10대나 있어요. 정숙은 재활실에 들어가 로봇을 만져봤어요. 이게 그 로봇이구나. 경숙이가 훔쳤던. 세아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님과 모든 환자분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세아, 진우와 함께 요양원 옥상에 올라갔어요.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죠.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죠? 정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진우야. 이제야 내가 진짜 어른이 된 것 같구나. 진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아가 옥상 난간에 기대어 말했어요. 어머님, 다음 주에 칠순 잔치 준비하려고요. 여기서 하면 어떨까요? 정숙은 깜짝 놀라 세아를 바라봤습니다. 칠순 잔치?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세아는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님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야죠. 당연히 해야 합니다. 정숙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정숙은 새 요양원 병실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낡은 무릎 보호대는 이미 재가 되어 사라졌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칠순 잔치날 아침 정숙은 일찍 눈을 떴어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죠. 새 요양원 병실은 밝고 깨끗했습니다. 세아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는 예쁜 한복이 들려 있었죠. 어머님,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준비하세요. 정숙은 한복을 받아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세아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당연하죠. 어머님의 칠순이자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1시간 후 정숙은 곧게 단장하고 요양원 대강당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정숙 선생님, 칠순 축하드립니다. 대강당에는 요양원 환자들, 그룹 직원들, 그리고 가족들이 가득했죠. 정숙은 감격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배윤희가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은 우리 센터의 은인이신 정숙 선생님의 칠순 잔치입니다. 모두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정숙이 단상에 오르자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세아가 정숙을 부축해 자리에 앉혔어요. 어머님, 오늘의 주인공은 어머님이세요.
식순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환자 대표가 나와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정숙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은 배윤이의 경과 보고였어요. 재활복지센터 개원 후 3개월간 환자 만족도 90%를 달성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죠. 그리고 식사 만족도도 98%입니다. 이제 모든 환자분들이 하루만 5,000원 상당의 영양식을 드십니다.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들렸어요. 배윤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AI 재활 로봇 이용률이 90%이며 평균 재활 기간이 30% 단축되었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듣고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 모든 것이 정숙 선생님의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배윤이가 정숙에게 꽃다발을 전달했죠. 다음 순서는 진우였어요. 진우가 앞으로 나오자 관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2년 전 어머니를 배신했던 아들이니까요.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재활복지센터 설계를 맡은 건축가 진우입니다. 진우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2년 전 저는 최악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고통보다 제 사업이 중요했죠. 관중석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용서해 주셨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물을 지으며 매일 반성했습니다. 진우가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직접 미역국을 끓여왔습니다. 진우가 뒤에서 냄비를 가져왔어요.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이었죠. 진우는 국을 그릇에 담아 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드셔보세요, 어머니.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죠. 이 맛.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끓여주던 맛이랑 똑같다. 진우도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레시피를 찾아서 100번 넘게 연습했어요. 어머니께 제대로 된 미역국 한 그릇 드리고 싶어서요. 정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진우야. 이제 진짜 내 아들 같구나. 관중석에서 눈물 닦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아가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특별한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아가 리모컨을 누르자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어요. 지난 2년간의 요양원 변화를 담은 영상이었죠. 낡은 기구들이 철거되는 장면, 새 건물이 올라가는 장면, 환자들이 웃으며 재활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숙이 AI 로봇으로 걷기 연습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95% 회복입니다. 영상 속 로봇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관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세아가 말했어요. 어머님, 어머님의 용기가 50명의 환자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천 명의 노인들이 이곳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겁니다. 세아가 정숙에게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저의 마음입니다. 정숙이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목걸이가 나왔어요. 펜던트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존엄 마이너스 2027. 정숙은 목걸이를 꺼내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아가 직접 어머니 목에 걸어드렸어요. 어머님은 이제 이 땅 모든 노인들의 희망입니다. 정숙이 일어나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정숙이 관중을 둘러봤습니다. 2년 전 저는 개 취급당했습니다. 뺨을 맞고 낡은 보호대를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았죠. 관중석이 숙연해졌어요.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나이든 노인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죠. 정숙이 세아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제 며느리가, 제 아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제게 존엄을 돌려주셨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가장 통쾌한 복수는 정숙이 잠시 멈췄어요. 내가 존엄하게 행복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대강당이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정숙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칠순 잔치가 끝나고 정숙은 세아, 진우와 함께 요양원 입구로 걸어갔어요. 입구 바닥에는 낡은 무릎 보호대 모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세아가 웃으며 설명했어요. 상징이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과거를 딛고 일어섰다는. 정숙은 보호대 모형을 밟고 당당하게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정숙 재활복지센터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그날 저녁 정숙은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하경숙 남편이 입원한 병원이었어요. 정숙은 병실 창밖에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하경숙 남편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숙은 창문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돌렸죠. 정숙은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작은 메모를 창문에 붙였습니다. 편히 계세요. 친구의 아내 정숙. 남편은 정숙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숙은 병원을 나와 요양원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정숙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이 내 칠순이었다.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날이었다. 낡은 보호대를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았던 내가 오늘은 내 이름이 새겨진 요양원에서 축복을 받았다. 정숙이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세아야, 진우야, 고맙다. 그리고 경수가, 내 남편은 내가 끝까지 돌볼게. 우리 남편과의 약속이니까. 정숙은 일기장을 덮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요양원 간판이 밤하늘 별빛 아래 빛나고 있었어요. 이정숙 재활복지센터. 개 취급당했던 그날 어머니의 낡은 보호대는 눈물에 젖었지만 이제 이 땅에 이정숙이라는 이름의 요양원이 새로이 지어져 어머니의 존엄을 영원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장 통쾌한 복수는 내가 존엄하게 행복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가족과 친구, 지인들에게 널리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